네, 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순서는요, 아직도 여전합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이 갑질 행태, 도무지 끊기지가 않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 대기업 갑질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우리 총장님, 과연 어떤 갑질이 또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대기업 갑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대기업 갑질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랜드 파크, 그다음에 뭐 롯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이제 의견 소통해서 소통 부재로 벌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해결이 됐었고, 근데 특별하게 지금 한솔그룹, 대륜건설, K링커스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건 지금 엄청난 갑질을 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한번 거론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언급하신 기업들을 하나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한솔그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솔재지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 그 회사 맞죠? 삼성과 연관된 회사. 삼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데 이 한솔그룹에서 어떤 갑질 행태가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한솔그룹이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보면 그 기술을 탈취해가지고 탈취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직원들까지 빼내가지고 그 문제시 되니까 이 대표를 배임 횡령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역으로 자기 기술과 직원들을 뺏겼는데 역으로 본인이 횡령 배임으로 들어가 있다. 야. 심지어는 거기 보면은 그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특화 등록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뺏겼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직원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증언해가지고 그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재판해가지고 뺏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그 횡령 배임이라는 거는 이쪽 한솔그룹 쪽에서 이 대표를 건 게 아니고 직원들로 자연히 걸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무슨 한편의 영화네요 이게. 영화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그 얼마 전에 LG하고 SK 이노베이션인가요? 거기하고 지금 특허 분쟁 가지고 싸움이 붙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SK에서 LG 거 직원들을 빼가지고 특허까지 빼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물교에서 재판을 뭐 하잖아요. 그거의 축소 파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그 한솔그룹하고 이 중소기업, 이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깨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이 대기업들이 사실은 이 자기들의 그 뭐랄까요, 경제력이라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누르기 시작하면 중소기업체들은 정말 살아나기 어렵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술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또 직원들을 시켜서 또 구속되게 만들고,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자기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갔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안인데,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하청업, 요즘 협력업체가 있는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관계를 끊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은 그렇게 나서기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도 기술 탈취를 좀 막으려고 이걸 불공정 행위로 규제해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도 뭐 3배, 뭐 10배까지 늘리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법은 그런데 현실상 그거를 구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뭐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골물대로 골문 다음에 그 내부에 유출된 외부에 이제 누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그 전에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관행은 결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뭐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제 많이 이제 감정은 안 좋지만 일본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존중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그거를 그 회사의 고유 기술로 가지고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하고 처음에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있으면 거래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노하우랄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아는 다음에는 자기 자회사로 빼요.
그러니까 가장 그 비근한 게 우리나라 그 가장 큰 자동차 회사 딱 보시면 네. 그 밑에 있는 그 계열사에서 모든 부품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걸 처음부터 자기네들 다 자기가 개발해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네. 상당수는 협력업체 거 만든 거를 자기네들 그대로 만드는. 그리고 S전자도 네. 상당히 그런 게 많아서 S전자 내부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이 최고의 부품은 아니고 예. 적당한 가성비가 적절한 부품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에서 그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최고의 품질의 그 어찌 보면 부품이랄지 이런 걸 만드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적당한 시기에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특허나 그런 거는 다 이제 회피 설계를 하니까 네. 적당하게 적당한 품질로 우리는 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없애지 않는 한은 이런 기술 설치는 아무리 제도 개선을 해도 이건 울트라가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면은요, 사실은 그거를 자체 생산해가지고 우수한 그 퀄리티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또 자금이 투입이 돼서 또 공장이라든가 시설이 갖춰졌을 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뭘까요? 이제 비열하다고 해야 될까요? 비열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그 급수가 양아치 급수죠. 아,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임직원들이 그 형사 고발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이랬다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구속받게 되겠어요. 자, 요즘 보면은 그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해가지고 그 박 장관님 열심히 뛰어다니시던데 만약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은 좀 이런 기술력 빼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도 나서서 좀 중소기업 보호하는 일에 좀 앞장서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 구치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투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에서는 사실은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거뭐 불 꺼야겠죠. 자기가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가 전속 거래 계약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 같으면 현대 기아하고만 거래하지 다른 회사랑 안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대기업에서 약간의 기술 개발금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인 부품 업체가 나오기 힘든 게 그 우수한 기술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벤츠나 이런데 납품하려고 시도를 하면 여기서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기본 베이스가 날아간 상태에서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각오가 아니면은 뭐 외국 업체랑 거래하기 힘든 거야.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대기업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이런 행태를 하다 보니 결국에 또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딘가에서 또 자금을 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또 해외 자금을 또 유치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 좋은 기술이 해외로 팔려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야,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솔그룹에 이어서 또 다른 갑질 논란에 올라선 또 기업이 있습니다. 대륜건설이 있네요. 네, 대륜건설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평에 골프장 개설을 하면서 그 임야나 이런데 골프장이나 이런데 개설하려면 환경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걸렸던 게 그 환경평가에서 그 골프장 조성을 한 다음에 나머지 그 온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다시 온 상태로 그 환경에 맞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한강위협 환경청 거기하고 이제 양평군청 거기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게 그 동물 보호 그런 것처럼 거기 식물 그다음에 그 동물들이 이동 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걸 불허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했던 회사가 별도의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자문회사였어요. 그 자문회사에 자문 다 해놓고 거기서 돈 다 내고 모든 거 다 했는데 나중에 와서는 그 회사를 딱 제껴버린 거죠. 제낀다라는 표현이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에서 다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그게 다 들여서 했을 거예요. 아니 대기업이니까 충분히 제낄 수가 있겠죠. 야,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뭐냐면 밝힐게 에코탑 플러스라고 그 회사가 환경평가 그것을 다 했어요. 설계도면 뭐 그다음에 그 비용까지 다 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저희가 이제 고발했었고 얼마 전에 그 노컷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지금도 그거 이제 공사 중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한강역 환경청이요. 네. 그런데 공문을 넣어봤더니 이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 그 문제점을 할 수 있다. 진행한테는 좀 애매하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환경평가서에 맞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또 그게 그 규정이 맞냐 안 맞냐. 공사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뭐 애매하다는 표현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투자했고 그동안 그 공사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비용들 이런 걸 했던 그 에코 회사는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에코 회사에서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라든가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고발 조치를 했었는데 네. 저희가 그래 참고인 조사도 받고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뭐 청와대 비전시장 말을 그 그룹에서 거론하면서 뒷배경이 있다. 뒷배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시민단체 때 네. 그 하소연을 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충분히 이게 문제가 되고 네.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그래서 예. 고발해놨는데 아직도 그거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갑질도 갑질입니다만 더 좀 약간 야비한 게 내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니 귀찮게 하지 마, 건들지 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나요? 그럼 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또 알 수도 없고 또 사실은 그 뒷배경을 예. 갑질을 당한 것도 지금 서러운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걸 막았다면 네. 권리 행사 방해죄랄지 뭐 협박죄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는 있겠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예. 워낙 그 약자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데 저거 같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른 대로 공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관할 담당 그 환경위협관리인가? 한강지역 한강지역. 환경청. 예.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원래 영향평가 보고서대로 해라.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거를 안 하고 있다면은 네. 그 빨리 시정명령 내려달라고 이제 진정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이제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공사가 완료돼야 된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고발을 해야죠. 네? 직무유기는 고발을 해야죠. 아니 직무유기 그 우리가 이제 공문을 양쪽 다 보내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보는 관점이 뭐냐면 공사가 완료됐을 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골프장이 네. 공사가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18월.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완료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끌은 거지. 예. 야 이거 참 갑질의 그러니까 행태가 아까 여러 가지가 변호사님 있네요. 말 중에 저희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그거하고 그 이제 진술하면서 이게 직무유기 아니냐 네. 여러 가지 거론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뭐 경찰에서 그 이야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는 게 환경 파괴를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다 파괴해놓고 나서 결과를 놔두고 파괴가 되기 전에 그거를 그러니까 스탑시키든지 그 시정을 이야기를 시키든지. 하니까 예. 대림건설 쪽에서는 소나무를 든성든성 집어넣고 예. 했다 복구하고 이거예요? 있다.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러니 환경 파괴는 환경 파괴대로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그 골프장이 인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인허가 없이 지금 골프장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 인허가가 아니죠. 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환경평가를 받아와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책임을 지고 돈을 했는데. 들여가지고 다 해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켜놓고 공사를 들어갔는데 네. 공사 들어가니까 뺏기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그 진정을 넣고 뭐라 하니까 소나무 든성든성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가평구청에서는 결과가 다 나와야지 공사가 끝나야지 그거에 대해서 징계든 뭐 시정 조치도 한다. 나오기 전까지는 애매하다. 근데 웃기는 게 골프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쪽. 사실 갑질도 갑질이지만 이 환경에 관한 거는 정말 때를 놓치기 전에 미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갑질 플러스 이 환경 훼손까지도 정말 심각하네요. 자, 대기업 갑질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또 앞서 거론하셨던 KT 링커스. 여기는 K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T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어떤 일이죠? KT 링커스는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예. 그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이 있었던 데가 노조위원장인가요? 예. 있었던 데가 KT 링커스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떤 갑질이 또 있었던 겁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예. 여기 뒤에 보면은 KT 링커스에서 이사들이 퇴직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하도급 밑에 네. 업체의 대표이사로나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KT에서 따는 오다들 줄 테니까 그러면서 무려 4년 동안에 4억을 월급으로 4사람을 거쳐서 바뀌면서 예. 지불했어요. 예. 근데 추후에 보니까 이익이 생기는 게 없어. 고스란히 4억만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소위 하는 전관예우처럼 예, 전관예우 그분들을 딱 이 그 계열사에 소위 알바케 해가지고 낙하산으로 넣어놓고 네. 그런데 이익이 날 줄 알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급여만 지급이 되고 손실을 본 거네요. 손실 본 거죠. 이건 안 난 거죠 거의. 야, 그럼 이거 횡포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이거 갑질도 이런 갑질도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앉혀놓고 돈 내보낸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야, 이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당시 이제 그 이게 혐의 없음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웃기는 게 그런 사실을 본부장이 증언으로 나와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데 또 혐의가 없어요. 그런데 혐의가 없다고 나왔다고요? 야, 그런 사실이 있다고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네, 여기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릅니다. KT 링커스 퇴직자 임원 파견 내역. 이 네 사람 대표이사 전무 이 사람들이 가져간들이 약 4억 정도 월급으로.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이 사람도 월급을 일을 하면서 그 일 비용으로 지불을 하는 겁니다. 하도업체. 그런데 결국은 하청업체가 그 일을 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하청업체가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일을 주는 것처럼 해서 그 돈을 내려주고 그 돈이 고스란히 이 임원들에게 가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성태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채용비리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분산 일각이고요. 여기서 말했듯이 그 KT가 이런 식으로 자회사에 많이 명퇴한 사람들을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보존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4년 동안에 3억 6,800, 3억 7천만 원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저기 K넷 주식회사예요. 그 회사가. 그러면 그 회사로 그만큼 손실을 가져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가 이의를 거는데 그걸 부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발했던 거고 고발 과정에서 그것을 조사하면서 분명히 그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분들을 그냥 싫든 좋든 받아야 되는 그런 행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퇴직한 임원을 고용해주면 일감을 주겠다. 해놓고 이제 돈을 받았는데 일감을 안 줬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되겠죠. 근데 저 변호사님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게 아니에요. 대표자로 등록을 해요. 이렇게 등급에 올라가도록. 아예 등기부등본에 그냥 임원 이사가 등재 이사가 됐는데요. 이사 대표이사. 그리고 지급을 한 거죠. 1억 단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일도 끊고 그분들도 빠지면 아니 그게 아니고 1년 뒤한 다음에 그 사람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거.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4년 동안 사기로 할 수 있고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표도 안 해주면 일 더 이상 안 주겠다. 그렇게 협박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겠죠. 딸린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아무튼 이런 고발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총장님도 고생해 주고 계시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일단은 사실은 대기업도 처음부터 대기업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본인들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육성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또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셨을 텐데
제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좀 상생하는 거, 막 입으로만 상생이 아니라 진짜 좀 어느 기업이라도 나서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그 대표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진짜 정말 우리 총장님처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해서 좀 소리를 좀 높이시고, 예,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존감을 가지시고 이 투자를 정부에게 좀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면 자금도 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그러면 중소기업 살면 결국에는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서로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더 이상 대기업 갑질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총장님이 대기업 갑질로 고발하는 일이 없어서 진짜, 예, 다른 고발하는 거에 바쁜, 예,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총장님? 네. 일반적인 갑질은 뭐 개인 대 개인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갑질하면은 갑질로 인해서 그 중소기업이 나오면 수많은 그렇죠. 그 중소기업의 그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이, 수많은 직장인들이 예, 실업자가 되고 피해가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이런 대기업 형태는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러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예, 이 대기업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대기업 혹시나 임원분들 보신다면 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